내가 위에 준비하는데 누구 내릴까봐. 저는 범죄 김기웅 선생 증손자 되는 김상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는 목적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고 묻혀져 있던 진실을 꼭 찾아야 된다는 하나의 사명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의 핵심 주인공을 찾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 몇 시간이면 전부 이해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찾는 것은 3월 1일을 위해서 힘썼던 신한청년단이라는 하나의 조그만 단체를 추적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장덕수라는 하나의 요원은 이 3월 1일을 위해서 체포가 됩니다. 일경에 체포돼서 진술서를 썼는데 그 진술서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잠복 근무 중 체포되어서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원을 혁명당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서로를 당원이라고 부르면서 독립식 탐정법에 의해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그 선우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신한청년단과 동제사가 전혀 이 역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범죄 김기웅 선생은 이름을 숨겼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여도 신한청년당이나 동제사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우리 역사의 60여 년 동안 철저히 감추어진 당입니다. 그러나 3월 1일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 위대한 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정하였고 이 국경일을 정확하게 찾지 않은 것은 정부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진실을 찾고 3월 1일에 그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애적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할까요? 마이크 저쪽에. 한 10년 전부터 아주 천천히 범죄 김기웅 선생에 대한 조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한 2달,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신한청년당이라는 아주 젊은 조직이 3월 1일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의 역사교과서나 국사교과서나 3월 1일에 대한 신한청년당은 신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저 3월 1일에 순국한 유관술 열사나 33인 이분들만 나오지 신한청년당 요원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참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한 것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신한청년당이 정말 3월 1일에 힘쓰다가 장덕수라는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일본 경찰에 들어가자마자 뭐 고문도 당했겠죠. 고문 당하니까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당은 아마 만주, 해삼이, 브라디보스크, 여러 군데 있고 조선에도 당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범 4,500명으로 수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큰 단체가 있는데도 우리의 역사에는 3월 1일 하면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는 신의 혁명 하면은 무조건 신규식 선생이 지존이에요. 그래서 이 DVD에도 나왔던 선생이 있지만은 교수님도 책에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그 책에도 신규식 선생이 모든 신의 혁명의 유일한 참여자가 돼 있었는데 이번 KBS 스페셜을 1시간 동안 방영할 때 나온 모든 자료에는 신규식 선생이 아니라 우리 범제 김기웅 선생이 모든 신의 혁명의 유일한 참여자고 신의 혁명에서도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육도 삼약을 꿰차고 또 육도 삼약뿐이 아니라 아주 이 중국 혁명 동지들이 제갈량이 환생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의 혁명, 중국 혁명에서도 상당한 그거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의 혁명에 참여를 하면서도 나는 내 조국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너희들하고 참여를 한다고 못을 딱 박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높은 지위도 지위지만은 그 시대 상황이 이름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1911년 말에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끝나고 오신 신규식 선생을 이제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신규식 선생을.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이 대한민국의 자료상으로 볼 때는 3월 혁명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 극비문서에는 3월 1일에 범제 김기웅 선생을 핵심으로 찍은 자료를 발굴하게 된 겁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은 심증은 가요. 심증은 가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안 되는데 거기에 범제 김기웅은 3월 1일 뿐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파리 평화회담에 김규식을 보내고 안창호 선생을 이 임시정부로 불러들인 인물로 묘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일 뿐 아니라 이 모든 임시정부 수립도 여러분들 우리 배울 때 한마디도 누가 핵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 누가 했습니까? 그냥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그러나 그 임시정부 수립 하나 하는데도 동제사 요원들 50여 명이 가고 신의 혁명, 중국 혁명당원 두월생이 도와주어가지고 이 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게, 임시정부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배경을 찾는데 이 일본 극비문서에는 너무 정확하게 아주 제가 처음 하면서 얘기했던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신의 혁명까지는 몰라도 3.1 운동만큼은 범제 김기웅 선생이 핵심이었다. 요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됐는데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신한청년당을 찾아야 돼요. 신한청년당을 정부에서 만약에 찾으면은 올라가게 되면 동제사가 있어요. 왜? 동제사의 신규식 선생이 신한청년당 요원한테 여비도 주고 밀서도 주고 또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명령권자가 동제사니까 당연히 신한청년당은 하부 조직이 되는 거고, 명령권자는 있지만 그 위의 명령권자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 일본 극비문서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개개인으로 보면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조명하는 거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된 거를, 왜곡된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3월 1일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3월 1일 뿐이 아니라 임시정부 그냥 동그란 게 굴러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지, 정말 그 3월 1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싸웠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고 또 우리 증조부님이 있었나.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도진이죠 172페이지인가에 우리의 지도자가 3월 1일은 우리의 연로한 지도자 굳고 힘센 청년들이 따랐다. 그거는 원본에 봐야만이 나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할 때 3월 1일은 우리가 새로운 국경일을 다시 써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된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진실규명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는 그러고 내가 조금 잘못을 했어요. 33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떠들었어요. 야, 내가 진실규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저 한국에서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위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직원한테.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조금 빨랐구나 해서 접었어요. 그런데 요번 이 KBS 스페셜은 정말 중요한, 이 사람들이 이거 촬영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일본을 갔다가 촬영을 하고 오니까 또 가서 저거 촬영하고 와. 그래서 또 일본에 가서 방위 산업에 가가지고 또 우리 그걸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을 보더라도 얼만큼 범죄 김기웅 선생의 역할이 컸다는 거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범죄 김기웅 선생은 우리 한국 역사에는 전혀 이름을 못 나오던 분이에요. 김기웅 하면은 김기웅이 누구요? 다 이 정도지. 정말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시고 평생을 정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을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감췄는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신한청년단과 동제사만 전면에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낭독을 한번 하면서 뜻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시작한다. 3월 1일은 1919년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는 대규모 민족운동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거세게 항거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국가 기념일로 정하였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민족운동의 경악한 일제는 3.1운동으로 극도의 위기감을 느껴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1919년 충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일선융화 일시동인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정책을 내세워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변경하여 유화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기획된 3월 1일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목숨 걸고 활동한 단체가 있었다. 일본 기밀문서와 독립운동 사례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름 신한청년단과 항일 비밀결사단체 동제사이다. 우리의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 방위사과장 식원정직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보낸 기밀 문서를 보면 3.1운동의 핵심은 김복 그리고 신정을 지목하였고 김규식을 파리 회담에 파송하였고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안창호를 상해로 불러들인 인물로 기재하였다. 이 첨부 기밀문서. 국경일 3월 1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모르는 김기웅이라는 사람을 일제 정보망은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혁명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 또한 3월 1일 국경일을 위하여 활약한 신한청년단과 비밀결사단체 동제사를 찾아 은폐되어 있던 국경일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 거듭되는 3월 1일의 진실규명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차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역사 왜곡의 이의를 제기하여도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통보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진실을 찾을 의무가 있으며 은폐하거나 계속해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1953년 압록강변에 격추되어 순국한 미 공군 포프대위의 박물관에 있는 인식표를 근거로 10년 동안 10만 쪽의 자료를 분석 조사하여 격추 지점 부근을 유해 발굴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며 DNA 검사를 거쳐 포프대위의 유해를 확인하고 조기 비행과 조포를 쓰며 미국의 품에서 영면하였다. 이것이 조국의 하야 할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광복을 염원하여 이름도 복이라 가명을 사용하며 3월 1일을 기획하고 임시 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바친 범죄 김기웅 선생을 정부가 이제는 재조명하기를 촉구한다. 후손 대표 김상철.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4급이라는 거는 뭐 급수를 따지기 전에 이제 뒤늦게 3월 운동 지나서 이 흥화실업은행 하면서 이제 조금 그것이 인정이 돼서 4급을 받았습니다. 애국장이죠, 4급은. 이게 언제죠? 1999년, 98년인가 99년. 제가 듣기로는 한인사회에서 서명운동도 함께 하신다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있지만은 이제 정부에다 먼저 보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 사건을 꺼리는 게 우리가 60년 동안 배워오던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선뜻 손을 못 댑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가 어려움이 있어도 뭐 꼭 밝혀낼 겁니다. 이것은 제 의무이며 또 하나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운동은 시작한 적이 없고요. 네. 그저 증거자료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네. 증거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야 장군복 그거 빌려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야 3.1운동의 핵심이면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책을 내기 전까지도 저 핵심이라는 증거 자료가 없었어요. 책을 내기 전까지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심스럽게 3월 1일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했지 100%라 저는 믿는 거는 100%지만은 그 증거 자료의 일본 거기에는 정확하게 핵심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의 핵심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고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냥 이 비디오를 만들 때도 제가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입을 안 뗐어요. 이거 입 띄었다가는 옛날에 진실규명에서 조사하듯이 또 압력이 들어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지는 건데 이 비디오 한 장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다 깨는 거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언제 방영됐어요? 3월 3일 날 됐어요. 올해 3월 3일 날 돼서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방영되고 나서 한국 정부로부터 무슨 연락 받으신 건 한국 정부는 피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범죄기념사업회는 언제 만드셨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가칭입니다. 가칭입니다. 예. 제가 책을 쓸 때도 가칭으로 잠깐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훈처에다가 이거를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거는 정부에서 교과서를 바꾸고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다가 부탁을 하지만 정부에서 끝까지 외면을 하면은 우리 아는 분은 일본 신문에서는 이런 거는 30여 년간 잡으려다 못 잡았던 사람이고 국경일의 주인공이라면 특종감이니까
해달라고 해도 아직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터뜨릴 수도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너희 정부가 신한청년단 찾았냐 이거예요. 교과서에서 신한청년단 찾고 동제사 찾고 그 사람들이 나왔으면 덜 서운합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말 하나 믿고 그 동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서 33인을 설득하고 길선주를 만나고 양장백을 만나고 참 만나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철저히 정부는 감춘 거가 되는 거예요. 신한청년당이라도 나오고 동제사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서운할 수가 하지 않죠.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에 얹혀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김인현 3월 1일 청어 터지자 물물 같은 3.1절 노래와 뭐 유관순 저 하늘 우러러 보면 유관순 노래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한일투쟁사의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이것만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요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1000년이 지나도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고, 또 이런 거는 변할 수 없는 거고 서로가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이 진짜 진실이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알게 되면 이거는 기절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후손으로서 참 억울하고 분해서 찾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교과서도 바꿔야 되고, 또 당연히 잘못된 거를 이제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경이래요. 우리나라의 국경이. 네, 말씀하시죠. 지금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지금 어떻게 좀 대접을 받고 있어요? 4급이요. 네? 4급이요. 4급. 그 우리 범죄 선생의 친구들 손문, 진기미, 진과부 여기 나오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 1급이에요. 다 1급. 그리고 범죄 선생의 동생 김규식 선생, 파리 평화회담 갔던 분 뭐 그 이런 4급의 지금 정부 보상은 어느 분이 받으세요? 그건 저는 뭐 전혀 관계 안 합니다. 저희 아니, 작은 어느 아버님, 분이 그 보상을 받고 있겠어요? 작은 아버님한테 한 60만 원 네? 정도 매달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분이 받고 계세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요. 다섯째 아버지. 요 TV에 나와셨던 그 작은 아버지? 다섯째 아버지죠. 숙부. 다섯째 숙부. 저한테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한마디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3.1운동은 네. 뭐니 해도 이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척결한 다음에 그게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3.1운동, 이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다, 이런 얘기.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척결한 다음에 10년 후에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어요. 3.1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화관에서 33인이 앉아서 독립선언서를 갖다 거기서 최남선 씨가 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했어요. 그 3.1 독립은 그 선언서를 할 때도 곡조를 많이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천도교가 이걸 앞장섰던 거예요. 천도교, 불교, 기독교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회의를 하다가 전부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 우리가 잘못되면 그 가족, 처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회의를 하다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생각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33인이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낭독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3.1운동이 안중근 의사가 10년 후 이등박문 척결하고서 10년 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 해
임시정부, 하야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중국의 선문이 하는 신해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건 잘못 그 아신 이상- 거죠. 그건 잘못 아시는 네, 거예요. 그건 신해혁명은 아주 1911년이고요. 1911년이고 지금 뭐니 해도 안중근 의사의 이게 민족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저 눈을 뜨게 한 지금 사람이 요점이 조금 틀려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그 잘못된 거는 제가 지적을 조금 한다면은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이 3월 1일은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뭐 뒤늦게나마도 오늘 이런 자리에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른의 그 지난날의 발자취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살린다는 것 대단히 정말 고맙고 네. 우리가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며칠 며칠 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주에서 가장 공로가 있던 홍범도 장군이 뼈다구를 아직 못 찾아봤어요. 홍범도 장군이 묘를 아직 못 찾아봤어요.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뼈다구도 못 찾아봤어요. 오늘은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교회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인데 이 3.1운동은 어느 한두 사람이 이제 일으킨 운동이 네, 아니에요.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관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어른의 이게 그 참 지난날의 그 공적을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는 것만 해도 좋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대단히 제가 보기에도 분만이 많이 있어요. 지난날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름 없이 간 분들이 이걸 아직도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네. 민족 정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정권이 뭐예요? 지금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 잡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알겠습니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3월 1일 국경일에 대한 고찰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만약에 잊혀져 있거나 묻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수고 기정사실입니다.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모임 가진다는 것도 이거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독립투사들이 파묻혀 있어요. 그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역사학계 교수들이 불만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비유 맞추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 말 뵐수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갖다가 식사를 제가 하면서 저 질문 좀 계속 좀 해주시면 식사를 오다를 하면서 식사 이번에 기탄 없이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못할 정도로 한번 좀 해주시면은 재료 같은 거는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확보를 했어요. 기밀 문서 같은 거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기밀 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찾은 문서들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식사부터 우선 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것이 드러났으면은 국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나서서 이거를 하고 이 나온 결과로 가지고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 잘못됐으면 그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김상철이라는 한 개인의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잘못했어요. 국가적인 문제고 범민족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갖고 일본에 강탈당했을 때 그것을 뺏겨서 제가 그 KBS 이거 스페셜 좀 봤는데 이 김경 선생은 일찍이 총명하시고 굉장히 머리에 영리하신 분으로서 고종황제께서 중국으로 파견을 해서 밀자로 뭘 하기 위해서냐 군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근데 고종황제가 그 비자금이 그 중국은행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군사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본 애들이 압류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방황하다시피 하다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다가 그 신해혁명의 전문 그 지도자한테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다는 조건하에서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랜 분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고 와서 이 하시는 분들의 격려도 할 겸 또 같이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건 강력하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개인의 김씨 집안의 김기용 그 선생의 집안일이 아니고 이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진짜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 역사를 갈 거 있으면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나 노무현 정권에서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동포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도 성공할 거라는 믿음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교과서를 바꾸고 정부에서 그동안 정말 이 신한청년당이라도 찾았으면 너무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찾은 거예요. 신한청년당은 여기 당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지금 다 꺼내서 보이기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이 신한청년당의 장덕수의 진술서 하나만 가져도 정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체포됐는데요. 3월 28 동경선언에 가서 시바공원에서 조영훈을 만나서 조영훈이도 이미 신규식으로부터 받았고 근데 그 사람은 동제사예요. 신한청년당이 아니고. 동제사 의원도 받고 둘이 비밀이 만나서 28 동경선언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조는 퇴거하고 또 자기는 이제 얼른 이제 한국에 가서 또 통신을 하려고 3월 1일 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28 동경선언이 끝나자마자 100여 명의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3.1운동을 위해서 전부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으로 넘어가서 이런 대규모 민족운동이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한 번 했다고 확 불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암암리에 동제사 의원 또 만주, 길림 전부 사람들이 퍼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준비가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요. 독립운동 지열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모이는 독립운동본부에서 시작했지만은 각자 날짜나 이러한 것은 두령들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3월 1일이라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여기서 지시가 안 내려갔어요. 단지 어떻게 하라. 그런데 이제 3월 1일을 기해가지고 이 독립운동사 서명자, 그 33위는 국내인 서명자예요. 그 진단이라는 주간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서명자는 대동단결선언이라고 1917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 무호독립선언 39인, 9개인 거기에는 이제 국외에 사는 만주에 살고 뭐 이런 이제 사람 독립운동가들이 다 들어가요. 박용만, 이승만, 정한 뭐 전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3인은 국내인,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33인. 이래서 이제 독립운동 이게 무르익어갈 때 28 동경선언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28 동경선언이 일어나니까 일본 경찰이 그냥 동경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11명 체포를 하니까 벌써 이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100여 명이 일로 와가지고 또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3월 1일이. 3월 1일은 전체가 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적적으로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 뭐 전부가 이제
들고 일어났죠. 파리 평화회담에 우리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각본이었죠. 그래서 일어났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국경일을 만든 사람을 철저히 감췄든 몰랐든 여하튼 이제는 찾아서 제자리에 올려놔줘야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후세들도 3월 1일에 대해서 기념식만 거창하게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가보훈처에다가 이 CD 네. 이거 제출하면서 지금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그 등급이 네. 건국장, 독립장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변경 신청을 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변경 신청이 접수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태만하거나 기만한다면은 그때 이런 뭐 더 강력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걸 해야지 그냥 아직까지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제출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우리가 푸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이제 보훈처하고 네. 요거는 네. 보낼 지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네. 계획은 있지만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지금 뭐 정부가 너무 시끄럽지만은 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날이 아니라면은 별거 없어요. 저도 국경일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출석을 안 해오죠. 그러나 국경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는 국민들 대사기도 될 수 있고 우롱한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 한 명도 모르는 신한 청년